이처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설로 전향하려던 결심을 접고 다시 붓을 들기로 한 것은 미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보다 더 역사적 진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예술 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그 두 예술 형식을 굳이 차등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에 관해 소설이 형상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미술이 형상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소설이 아니라 그림이 고유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점에서 그림이 소설보다 더 잘 역사적 진실을 형상화할 수 있는 걸까요? 물음을 그의 그림 사인여천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먼저 이 그림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려는 것은 사인여천, 즉 사람을 하늘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동학혁명의 이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그림은 일반적 역사화와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또 어떻게 화폭에 담길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색을 살펴보면 이 그림은 칙칙한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절간 대웅전 단청의 오방색이 극락의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하듯이 이 그림은 색만 놓고 보자면 사인여천의 이상이 실현된 대동세계의 환희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다른 무엇보다 백두산 천지를 이루고 있는 능선이 사람들이 어깨를 겹고 윤물을 추는 형상으로 그려진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 한국인에게 통일된 조국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은 동학혁명이 사인여천을 통해 꿈꾼 대동세상이 한반도에 실현된 상태의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백몇십 년 전 사건으로서 동학혁명을 그린다기보다는 그 사건이 지향한 이상을 그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인여천은 가운데 위에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능선들이 좌우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능선은 그냥 산맥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능선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봉우리의 능선이 사람의 윤무로 그려진 것처럼 그 천지를 밀어 올린 능선 역시 사람들의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선은 사람들이 밀어 올린 역사의 능선이라 하겠습니다. 동학에서 시작되는 그 역사는 다른 무엇보다 봉기와 항쟁 그리고 혁명의 역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천지로 이어지는 능선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봉기와 항쟁의 형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봉기와 항쟁은 사인여천의 이념으로 견인되고 그렇게 이어지는 여러 항쟁의 능선을 통해 역사는 백두산 천지에 이를 때까지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박진화의 역사화는 역사를 하나로 관통하는 어떤 뜻의 형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그림의 제목인 사인여천, 즉 사람을 하늘처럼 섬김입니다. 역사는 그 뜻에 따라 이어지고 움직이며 또 성숙합니다. 그리고 끝내 어떤 완성에 도달할 겁니다. 그림은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그림의 뜻과 그림 속에 그려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밀어올리는 역사의 능선과 끝내 열린 대동세상에서 사람들이 윤물을 추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림 앞에 머물러 떠나기 싫어집니다. 우리를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림의 힘일 겁니다. 머무름은 침묵이지만 그 침묵은 공허한 무사유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역사의 뜻은 무엇일까? 역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이 역사의 능선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이 그림이 낯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역사를 완성의 자리에서 바라본 까닭에 정상을 향해 상승하는 능선은 그려져 있으나 절망의 골짜기는 자세히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 세계는 눈부신 빛 가운데 있고 삶은 충만한 환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역사의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